네, 반갑습니다. 10월 31일 목요일 아침 시황입니다. 자, 10월의 마지막 날이네요. 이쯤에서 노래 한 번씩 듣잖아요. 그죠?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요. 10월의 마지막 밤을. 네. 요 노래는 진짜 잘 맞는 것 같아요. 네, 요맘때쯤 되면은 항상 그 잊혀진 계절, 이용이죠? 그 노래 항상 나오는 것 같은데, 마지막 날을 계속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면 보통 주가가 10월의 마지막 날까지 하락세를 보이다가 11월부터 빵 튀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10월의 마지막을 일단은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으로 장식을 하고 그 이후에 11월달 들어가면서 연말 랠리를 준비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미국 증시는 빅테크 기업들이 약간 불안감 요소를 보여주면서 하락세로 전환이 됐습니다. 다우지수는 마이너스 0.2%, 나스닥은 마이너스 0.56, S&P 500도 마이너스 0.33, 전부 다 하락을 했죠. 뭐 낙폭 자체는 크지 않습니다. 네, 하지만 문제는 뭐냐? 장중에 상승세를 보이다가 후반에 밀렸다는 거죠. 요거는 나쁜 분위기가 연결되고 있다. 상황이 안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장 초반에 하락 출발, 그 다음에 상승, 그리고 나서 하락 다시 전환이 된 모습이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보합으로 끝났다고 하더라도 내용이 좋지 않습니다. 자, 보합으로 끝났더라도 낙폭이 컸다가 회복하면서 올라갔다 그러면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좀 생길 수는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것이 시장에 약간 부담감 요소가 됩니다. 이거는 정치적, 그리고 뭐 지금은 빅테크 같은 경우를 가지고서 많이들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제로 빅테크에만 집중될 것이 아니라 정치적 이슈도 같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 같이 알아보도록 하죠. 뉴스 볼게요. 메타 내년 인프라 투자 부담에 시간에서 급락. 지금 3% 정도 빠지고 있긴 합니다. 실적은 좋게 나왔어요. 메타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을 서비스하는 메타가 시장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는 사용자 수, 그 다음에 인프라 투자 부담으로 시간의 거래에서 3% 정도 하락했다. 자, 지금 3분기 실적 발표는 좋게 나왔습니다. 6달러를 기록하게 되면서 주당 순이익이 6달러요. 잘 버는 거죠. 네, 그래서 시장 예상치인 5.25달러를 크게 상회했다. 매출도 405억 달러가 나오면서 예상치보다 더 좋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3분기 매출이 전체적으로 좀 좋았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고요.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무려 35%나 증가했다. 이 부분은 그동안 메타가 AI 투자를 진행을 하게 되면서 이미 지난 분기에서부터 입증을 하고 있죠. 자, 실적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모습이었는데, 문제가 뭐냐? 일일 활성 사용자 수, 즉, 실제로 이제 그, 메타 플랫폼을 이용하는 사용자 수가 32억 9천만 명으로 집계되었다. 예상치는 33억 1천만 명이었다. 이것 때문에 이제 주가가 떨어졌다라는 분석이 대부분이긴 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024년도 자본 지출 가이던스를 370억 달러에서 400억 달러로, 상향 조정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인프라 비용의 가속화로 인해서 2025년도에도 자본 지출이 계속 크게 증가할 것이다. 이거는 뭐냐면 AI에 대한 투자를 계속 늘린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네, 나쁘게 볼 건 아니에요. 왜냐면, AI 투자를 통해서 돈을 벌었잖아요? 돈을 벌어왔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투자를 계속 지속하겠다. 뭐, 당연한 얘기가 아닐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통닭을 만약에 만드는데, 마리당 3,000원짜리 쓰다가, 마리당 3,000원짜리 쓸 때는 하루 매출이, 네, 100만원 밖에 안 나왔어요. 근데, 마리당 5,000원짜리 좀 고급 통닭을 썼어. 그랬더니 매출이 한 200만원 늘어버렸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통닭을 좋은 거 쓰니까 매출이 느는구나. 그럼 더 많이 투자해야 되겠다. 아니면 더 좋은 통닭을 써야 되겠다. 아니면 이제 3,000원짜리 안 써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올 거 아니에요? 네, 당연한 거잖아요. 그래서 실적이 계속 증가하는 효과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지출에 대한 인프라 비용, 이런 것들에 대한 AI 투자를 더 늘리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요거는 부담감보다는 어떻게 보면 기업으로서는 당연한 결정이 아니겠는가라고 생각이 될 수 있는 내용이 좀 될 것 같아요. 자, 이 활성 사용자 수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뭐 예상치가 얼마였다라는 것은 별 중요하지 않습니다만, 이 활성 사용자 수가 줄어들게 되면 실적이 좀 줄어드는 경우가 생길 수는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까지 문제될 것 같아 보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네, 실적이 증가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뭐 광고에 대한 수입이 늘어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얘네들은 활성 사용자 수 물론 이것도 중요하겠죠. 근데 이 부분이 예상치 하고 크게 네, 차이 나지 않는 상태에서 이걸 부담으로 사용하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급락이라기보다는 일단 네, 시장 분위기에 따른 하락이지 않겠는가 또는 실적 발표 이후에 나타나는 차익 매도가 아니겠는가. 그동안 메타가 꾸준하게 주가 상승세를 보여줬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아니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급락이라고 하기는 조금 애매하지 않을까요? 네, 그런 모습이고요. 100만 명 이상의 광고주가 메타의 생성형 AI 광고 도구를 사용했다.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네,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AI 투자를 계속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 거죠. 저는 이 부분들은 나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메타의 이런 AI 투자 증가는 앞으로 AI 시장에 빅테크 기업들의 참여를 더욱더 가속화시킬 수 있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AI 시장 규모의 확장과 같은 그런 내용들이 더 진행될 수 있는 내용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자, 그런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또 볼까요? 마이크로소프트. 이것도 3분기 예상을 웃돈 실적 기록. 근데, 주가는 시간외에서 약간 빠지고 있습니다. 많이 빠진 건 아닙니다만 빠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메타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기업들이 시간외에서 약세를 보이는 이유, 실적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유는 AI 관련 기업들의 주가 하락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지금 AMD가 시간에서는 모르겠습니다만 하락률이 제법 있죠. 네, 정규 시장에서 지금 10% 넘게 11% 정도 하락했죠. 그래서 그런 모습이 나타났고 요 부분들이 조금 애매한 네, 상황이 좀 됐습니다. 그러면서 뭐 TSMC, 엔비디아 전체적으로 다 떨어지는 모습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하락률이 1%대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네. 그래서 뭐 이렇게 크게 부담될 만한 내용이 좀 아니겠죠. 네,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역시도 마찬가지 인프라에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하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50% 증가했다라는 부분이 되는 겁니다. 데이터 센터요. 네, AI 관련한 부분들입니다. 이쪽 부분에서는 계속적으로 투자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실적도 여기에 비례해서 같이 올라갈 것이다 보셔야 되겠죠. 실적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투자에 대한 부분들이 긍정적으로 작용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일단 맞을 거예요. 하지만 그 부분은 네, 조금 더 지켜보긴 해야 되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이 고려아연 네, 유상증자요. 경영권 방어 목적의 유상증자는 배임이 아니냐 이제 발끈하고 나섰다는 얘기인데 법대로 했다 이렇게. 예, 중요한 거는 지들끼리 싸우는 거는 싸우라 그래. 싸우라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 일반 투자자들이 엿을 먹는다는 거죠. 지금 하한가 들어갔죠. 추가 하락 또 나타나요. 추가 하락 또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이 유인 가격이 67만원이니까 67만원 밑으로 떨어지진 않겠죠. 그렇지만은 네, 공개 매수 가격 그 시점까지는 더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89만원 공개 매수를 진행하면서도 이 상황에서 유상증자를 준비했었고 갖다 던진다. 야, 이거 네,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고려아연을 매도를 안 하신 분들은 시름이 굉장히 커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수익률 다 그냥 네, 반납할 수도 있는 상황이 좀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조심해야 되겠죠. 물론 저 밑에 사신 분들이야 뭐 상관은 없겠죠. 상관없는데 유상증자라는 부분들이 나오게 된 상황, 그 다음에 공개 매수가 끝났잖아요. 그리고 이상 하다고 생각할 수 있었던 비정상적인 주가 상승, 이러한 형태의 느낌들은 주가가 한동안 올라오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지금 생각에서는 그 공개매수 들어가신 분들 굉장히 열받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갖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네, 똥발본 그런 상황이 좀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들 싸움에 주주들이 굉장히 피해를 본다. 물론 이제 너무 높게 올라갔을 때 그냥 막 달려드는 것 자체는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래서 그런 투기성 움직임들은 당연히 부담은 될 수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회사가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네. 뭐 그렇다고 해서 유상증자를 안 하면 이 경영권 방어가 안 되는데 어떡하냐. 뭐 그거는 내가 알 바가 아니잖아요. 그죠? 너희들이 알아서 싸워야 되는 부분이니까 투자자들이 알아야 할 내용이 아니죠. 내가 경영에 참여하는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할 부분이지 주주한테 피해를 주는 거는 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죠? 자, 이게 지금 문제가 됐어요. 트럼프 지지자는 쓰레기다. 바이든이 이야기를 지금 대선이 일주일도 안 남았는데 이런 난리를 해버렸다 그러면은 골 때리는 상황이 좀 된 거죠. 자, 지금 이거 보시면
예전에 27일 날이죠. 트럼프 전 대통령이죠. 네, 트럼프가 뉴욕 유세 때 미국령 푸에르토리코를 쓰레기 섬이라고 발언을 했다. 이걸 어떻게 생각하냐? 라고 얘기했더니 바이든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내가 보는 유일한 쓰레기는 그를 지지하는 사람들이다. 야, 이렇게 돼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은요, 오히려 보수층의 그 단결을 더 강하게, 집결시킬 수밖에 없는 내용이 좀 되는 거고, 그러면 지금 해리스와 지금 트럼프가 박빙인 상태에서 트럼프가 약간 우세 쪽으로 넘어갔잖아요. 이쯤 됐을 때, 야, 우리를 쓰레기로 본다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본다는데, 너희들 거기다 지지를 해줄 거야? 이렇게 되는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완전히, 네, 트럼프에게 기회가 될 수 있는 상황이 좀 되는 거죠. 그래서, 야, 이렇게 돼버리면은 굉장히 좀 피곤한 상황이 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발언을 가지고 트럼프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그는 그들을 쓰레기라고 불렀고, 그것은 진심이다. 내 지지자들은 삐뚤어진 바이든이나 거짓말쟁이 해리스보다 훨씬 더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라면서 미국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미국을 이끌 수 없다. 그죠? 왜냐면 지금 박빙이니까 반은 민주당을 지지하고 반은 공화당을 지지하잖아요. 근데 이 미국에 있는 절반을 쓰레기라고 부르고 있는 상황이 됐는데 이러면은 당연히 열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뭐 실망감을 느끼면서 표가 돌아설 수도 있는 거고요. 투표를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 또는 약간 흔들렸던 사람들조차도 전부 다 트럼프 쪽으로 넘어갈 수가 있겠죠. 트럼프가 당선이 되게 되면은 네, 여러 가지 부분에서 부담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해리스가 돼도 부담감은 있겠지만 이렇게 되면 완전히 트럼프 쪽으로 기울 수 있기 때문에 정치적 불확실성이 또 커질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이 아마 주가를 좀 끌어내리는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요 내용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슈퍼마이크로가 32.7% 폭락, AMD도 급락. 네, 이렇게 됐습니다. AMD 급락은 솔직히 좀 이해가 안 돼요. 네. 실적 좋게 나왔고, 그 다음에 전망치도 그렇게까지 나쁜 상황은 아닌데, 이 부분을 가지고 급락을 시킨다는 것은 조금 애매하죠. 11% 정도 떨어졌죠?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같은 경우는, AI 쪽에 대한 문제보다는 회계 부정. 요쪽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가 급락하는 그 모습이 좀 나타나게 된 거죠. 그래서 실적 경계감을 통한 주가 하락이 많이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AMD 쪽은 실질적으로 이제 전망치는 올려놨는데 예상치에 미치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 예상치가 항상 문제예요. 이 컨센서스 이거 왜 갖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항상 문제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나오면서 11% 정도 폭락을 했다라고 되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엔비디아도 1% 정도 하락을 하는 모습이 좀 있었고요. 애플하고 아마존이 오늘 실적 발표가 나오죠. 얘네들 조금 떨어진 모습이 좀 있었고, 메타는 뭐 큰 문제는 없었는데 시간에서 좀 떨어지고 있다는 거. 근데 많이 빠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뭐 그런 것도 그렇게까지 나쁘진 않아 보입니다. 그죠? 자, 그런 부분들 부분들 경제 여전히 탄탄하다는 점도 이제 하나의 부담감이 됐을 거예요. 경기 좋다. 왜냐면 이 GDP 그다음에 실업 고용 지표 관련한 그런 부분들도 긍정적으로 나왔죠. 이번 주 토요일 날 발표죠. 네, 고용 지표 발표되는 것도 그렇게까지 문제되어 보지 않습니다. 민간 고용이 늘었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이제 금리 인하 또 안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네, 트럼프 당선되면 금리 인하 안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는 상황이 될 수가 있죠. 야, 경기가 일단은 괜찮은 상황인데 기업 실적도 좋은 상황인데 자꾸 이렇게 잡음을 꺼내가지고 떨어뜨린단 말이야. 이렇게 되면은 약간의 부담감들은 이제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가가 좀 올라갔다는 부분에서 때리고 들어가는 형태로 갈 수 있는 모습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네. 자, 요거는 이제 슈퍼마이크로 컴퓨터에 대한 부분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여기 인공지능 AI 서버 기업 SMC는 감사를 맡고 있던 회계법인이 어니스트 영 N0 회계법인인 어니스트 N0이 사임을 했다라는 것이 나오면서 이게 슈퍼마이크로 컴퓨터입니다. 네. 회계 조작 우려가 커지면서 이거 회계 조작 아니냐. 그래서 얘네가 사퇴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주가 33% 폭락했다. 그러니까 이거는 AI와 관련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슈퍼마이크로 컴퓨터에 대한 부분들은 부담감이 좀 커질 수 있는 내용이 좀 됩니다. 그다음에 레딧 같은 경우는 흑자 전환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가 나온 거고요. 시장 예상치는 7센트 손실이었는데 무려 16센트나
수익이 나와버렸으니 이거 예상치가 이게 시장에 너무 영향을 주는 거 아니냐. 이 투자은행들 이거 좀 조심해야 됩니다. 그죠? 네, 그런 부분이 있고요. KBT가 미국인들 주름까지 확 폈네. 네. 우리나라가 이런 것들을 좀 잘 만드는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래서, 보톡스 관련한, 이 미용과 관련된 부분들을 잘 이용하는 거죠. 음식 같은 경우도 그런 거 아닐까요? 음식. 서양에서는 이렇다면서요. 한국인이 못 먹는 음식은 먹을 수 없는 것이다. 뭐 이런 거. 약간의 이제 독성이 있는 그런 것들조차도 어떻게 요리를 하면 먹을 수 있나. 그런 걸로 해서 한국인들은 어지간한 것들은, 네, 못 먹는 것들도 오히려, 네, 요리를 해가지고 먹을 수 있는 상황으로 만든다 해가지고 지금 그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이제 이 약간 독소잖아요, 독소. 이 보톡스 같은 독소죠. 이 독소에 대한 부분들은 미용에 이용한다. 야, 이 대단한 거 아닙니까? 네. 물론 이거는 다른 쪽까지도 다 되는 거지만, 네. 그래서 파마 리서치, 휴젤, 이런 쪽의 주가가 강하게 상승하고 있다는 거. 휴젤은 지금 국내 톡신 점유율 1위 업체. 그래서 요즘에 휴젤 같은 경우 움직임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파마 리서치도 강하게 상승했다. 보톡스 관련한 부분들, 이 미용, 뭐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였겠지만 이 미용과 관련된 부분에서의 기대치들이 계속 높아지고 있고 이쪽에서 시장이 계속 커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어떤 주가 상승률이 더 지속될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지속적으로 실적이 증가하게 된다라면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기대감을 조금, 네, 가져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네. 특별하게 나쁜 거 아니면 괜찮아요. 네. 이거는 뭐 신약을 개발하는 부분도 아니고, 이 기존에 있는 상품들을 가지고서 판매처가 더 넓어지고, 더 커지는 상황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렇게 가시면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네. 그 내용들을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크게, 부담될 만한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 부분들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비수술 미용 의료 관련 종목들은 전체적으로 수익성이 좋다. 그런데 경쟁이 치열한 화장품주들은 여전히 내수 부진 때문에 약세다. LG생활건강 요즘에 또 안 좋죠. 얘네들 반등 나오려면 좀 많이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미용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먹고 사는 것 다음에 형성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건 뭐냐, 경기가 좋아진 상황이 되면 이런 것들은 다 올라가게 돼요. 근데 이 부분이 지금 당장은 올라가지 못하는 상황이다라는 형태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내용이 되는 거죠. 네. 자, 아무튼 보톡스 관련주들은 지금 현재로서는 실적 증가를 통한 주가 흐름이 좋다. 뭐 상황은 더 봐야 되겠습니다만 흐름은 그렇게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네. 자, 그런 정도고요. 네. 그 다음에는 뭐 그게 아주 특이한 형태의 뉴스는 따로는 없는 것 같아요. 쓱데이가 개막해서 한우 대게가 반값이래요. 과자 15개 9,900원. 과자 15개 9,900원이면 이게 싼 거죠? 네, 개당 1,000원이 안 되는 건가요? 네. 가보세요. 어딘지 모르겠지만 신세계라고 하니까 이마트인가 보죠? 네, 쓱데이라고 합니다. 네. 쿠팡 네이버 웹툰 놓친 한국거래소. 한국거래소 이거 지금 우리 거래소뿐만 아니라 시장 자체 이 모든 부분들을 좀 개선을 좀 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이 토스 운영사가 미국 상장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나도 가능하다면 미국 상장을 하고 싶어요. 그죠? 국내 시장에 상장할 여건이 아니다. 그냥 미국 시장에 상장할 수 있는 상황만 된다. 그러면 나라도 네, 미국 상장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지 않겠습니까? 시장도 커지고, 그런데 뭐 지금 계속 뭐 저평가 얘기하지만, 실제로 이게 저평가가 맞나 싶을 정도로 기업이, 또는 이제 시장 가치가 떨어져 있는 상태인데, 이거를 올릴 수 있는 부분들이 뭐가 있겠냐인데, 실질적으로 국내 기업들 같은 경우는 작전에 굉장히 취약하죠. 그 다음에 외국인들에게만 특혜를 주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개인들이 대거 이탈한 상황이지, 시장 규모가 계속 쪼그라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을 크게 키우는 상황이 있어야지 국내 시장에 상장을 하고 싶은 생각이 들죠. 미국 시장에 상장하고 싶은 이유는 뭐예요? 시장 규모가 커지기 때문이잖아요. 아니 미국의 뭐 그 애플 또는 엔비디아 이런 기업 하나만도 못한 게 우리나라 시장 아니에요. 코스피 코스닥 다 합쳐도 거기에 해당되지 못하잖아. 근데 얘네 기업들이 그렇게까지 나빠? 그렇진 않죠. 그러니까 이렇게 따지면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굉장히 저평가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 시장이 네 그지 같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왜 미국으로 가냐, 우리나라 상장해야지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이 우리나라 시장에 상장할 수 있게 있는 마음이 생길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그런 부분 좀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무슨 쓸데없는 밸류업 이런 정책
국가 경쟁이 약화할 수 있을 만큼 당연한 거지. 그 대안으로 밸류업 정책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아니 효과가 하나도 없잖아요. 여기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는 것 같은데. 아무튼 네, 이 전체적으로 칼질을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네. 자, 오늘 일단 전체적인 분위기는, 네, 이 반도체 쪽 기업들 주가 하락을 통해서, 흐름이 좀 애매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 그 다음에 트럼프 쪽 움직임들에 대한 부담감, 이런 것들이 이제 주요한 포인트다라고 될 수 있는 거고, 트럼프 당선 기대감이 커지면서 지금 비트코인도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잖아요. 증시에게는 굉장한 악재예요. 왜냐면, 비트코인이라든지 또는 다른 쪽, 네, 그쪽으로 이제 투자의 어떤 확장세가 더 커지기 때문에 이렇게 돼버리게 되면은 증시 쪽에서 안 그래도 거래량 적은데 더 줄어들 수가 밖에 없겠죠. 지금 어제 같은 경우 코스피 시장 거래량이 9조 원이 안 됩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거래량이 너무 바닥이고 너무 올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죠. 자, 오늘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삼성전자. 이거에 따라서 오늘 시장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국의 빅테크가 어쩌고저쩌고 나올 수 있겠지만 오늘 가장 중요한 게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입니다. 오늘 이제 실적 확정 실적을 내놓습니다. 확정 실적이요. 이미 잠정 실적을 통해서 실적 나쁘다 않은 알았어요. 근데 확정 실적에서 이 부분들이 조금 개선될 수도 있고요.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 반도체 쪽이 안 좋다 그런 얘기 나왔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생각할 거, 자 이제 부문별 성과가 나오게 되는데 지금 일회성 충당 비용이 얼마가 나왔느냐, 성과급 충당에 대한 이 비용이 얼마가 나왔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파운드리 적자폭이 얼마만큼 확대됐느냐, 요 두 가지가 영업이익을 얼마만큼 잡아먹었냐인데 지금 9조 원이 나온 거죠. 근데 요 두 개를 만약에 제외를 한다. 아니 파운드리 적자까지 포함시켜서 일회성 비용을 제외했을 때 이게 10조 원 이상이 나오게 된다 그러면은 이건 나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실적을 낮게 잡았다라면 메모리 부분에서의 어떤 그 부분들이 시장처럼 그렇게 나쁜 상황이 아닐 수도 있다. 지금 이렇게 나오게 된다면 삼성전자의 주가가 빠르게 반등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게 되겠죠. 그리고 삼성전자가 올라가게 되면 미국 시장의 영향을 받았던 어떤 아침 출발 시점이라도 주가가 어느 정도 안정화를 빠르게 찾을 수 있는 상황이 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키는 삼성전자가 쥐고 있어요. 네, 키는 언제나 삼성전자가 쥐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내려가면 더 내리는 거고 올라가게 되면 반등의 가능성이 열리는 겁니다. 많이 주가가 좀 내리더라도 삼성전자가 올라가면 많이 내리지 않습니다. 그 부분들만 꼭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비용이나 이런 손실적인 부분들이 얼마만큼 나왔느냐, 그리고 그런 것들이 시장에 얼마만큼 영향을 주고 있느냐, 이 삼성전자 실적이 얼마만큼 영향을 줬느냐, 그것이 제일 중요할 것 같아 보입니다. 자, 지금 이 성과금 일회성 반영 규모가 1조 원대이기 때문에 요거 빼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 당연히 10조 원이 넘어가는 상황이 나타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적자 폭이 1조 5천억 원 정도 된다라고 한다면 이걸 감안해 봤을 때 메모리 부분은 당초 시장의 우려보다 선방한 것이 아니냐라는 식으로 나올 수 있겠죠. 물론 실적은 하이닉스보다 더 떨어질 수 있어요. 왜냐면 하이닉스가 7조 원이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지금 보면은 그렇게까지 문제는 될 것 같아 보이지 않지만 5조 원대 나오지 않겠네요. 여기 써있네요. 5조 원대 정도 나오지 않겠느냐. 근데 여기는 이제 4조 2천억 잡았는데 5조 원대 정도까지 나오지 않겠느냐. 더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죠. 만약에 이 부분이 5조 원대 이상 이제 반도체 쪽에서 잡혔다라면 그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요 내용들이 오늘 중요하게 작용된 모습일 것입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어제 약간 주가가 좀 흔들리긴 했는데 실적 발표를 앞두고서 나오는 경계심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 내용들 이미 지금은 자료가 다 나와서 이제 발표만 앞두고 있겠죠. 자, 그 부분들 우리 한번 잘 체크를 해보도록 하자고요. 자,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 보는 내용들은 무엇이냐? 시장은 조금 눌려서 시작될 수도 있다. 네, 눌려서 시작될 수 있어요. 워낙 빅테크 기업들의 변동성이 좀 있기 때문에 좀 눌려서 시작할 수 있고, 자, 근데 굳이 따지고 보면은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나쁜 부분이 없습니다. 그냥 실적 발표 이후에 던지는 차익 실현 매도 이런 정도가 거의 대부분이 않겠나 생각되는 부분이라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면서 부담감들이 조금 커지고 있다는 거, 그 정도 생각하실 수 있겠고, 삼성전자 확정 실적 발표에 따른 그런 부분들이 시장의 어떤 흐름들을 좌우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해 드리고요. 시장 상황 조금 더 잘 지켜보면서 우리가 흐름을 좀 따라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까지 우리가 이야기하고요. 저는
저는 장중시황 때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파이팅 하시고요. 좋은 결과 만드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